K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 맛불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방송 중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사령탑인 원내대표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전망해 보고요. 둘 다 3선 의원들이니까요. 1박 3일 일정으로 4부에서는 G7 정상회담에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 다자 외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네, 말말말 조금 인상적인 장면이 이번에 하나 나와서 예. 4부에 우리 정상회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예. 그와 관련된 얘기인데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외교 무대에 이른바 복귀 아니겠습니까? 예. 뭐 외교 무대에서 복귀가 아니라 데뷔죠, 그죠? 데뷔, 예. 첫 데뷔죠.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인상일까, 누가 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유심히 받겠습니다만 저도 아주 인상적인 게 하나 있는 게 예. G7 정상회담 확대 회의 때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다가와서 옆에 앉아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을 소개를 했어요. 손으로, 그죠? 예. 그래서 뭔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고 그 뒤에 룰라 대통령하고도 같이 정상회담을 했고 그 둘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 얘기예요. 아주 평범한 예.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뭐 당연한 예. 얘기지만 상당히 와닿는 것이 많아서 이따 제가 4부에 예. 설명드렸습니다만 좀 인상적인 말이라서 제가 말로 뽑아봤습니다. 요 4부 얘기할 때 좀 해석, 네, 평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원 교수님. 네, 저는 여야 협치 복원 관련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을 예. 뽑아왔습니다. 수술이 먼저냐, 링거가 먼저냐, 영양제냐, 약이냐 이런 것을 갖고 싸울 때가 아니다. 예. 지난 17일 이제 새 원내대표를 다 예방을 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예. 그때 이제 송원석 대표가 뭐 추경에 대해서 뭐 협조할 건 협조하지만 뭐 민생지원금 다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말할 거 말하겠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뭔가 이 여야가 뭐 대치까지는 아니지만 예. 우리도 야당으로서 거대 야당으로서 할 말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훈식 실장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것인데 거기에서 수술이냐 링거냐 약이냐 영양제냐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예.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가 합의해서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강훈식 실장의 말을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오늘 3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뭐 가지고 함께 좀 얘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지난 13일이었었죠.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요. 16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우선 양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총평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는 뭐 나름대로 당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합당한 인물이라고 저는 봐요. 예. 서영교 의원도 경쟁력이 있었는데 의원들 산에는 김병기가 더 낫다 판단한 것 같고 민주당에는 뭐 송원석 대표를 다 알았죠. 김천 출신이니까 TK니까 경북이니까 뭐 당연히 됐고 친윤이니까 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문제는 두 사람의 좀 나름대로 일종의 합이 좀 잘 맞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두 사람이 합 잘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네. 또 포용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정치인은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협치가 어려워요. 높은 수준의 협치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때는 낮은 수준의 협치라도 하라는 것이 저의 부탁이에요. 낮은 수준의. 쉽게 말하면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예. 3번은 찾아가라.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3번. 처음에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그러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한번 부탁을 해서 예. 한번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안 되면 다수결을 해라. 그런 식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이거죠. 최소한의 협치인 거죠, 그죠? 예. 최대한 협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의 선진적인 문화니까 그거 기대하기가 어렵고 지금요. 그 뭐 민주당이 하겠습니까? 국힘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는 너무 허망이 있는 얘기니까 최소 수준의 여야 협치라도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지금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전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게 전혀 안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협치가 아니라 전쟁이었으니까요. 지금 뭐 이재명 뭐 대통령 뭐 그런 뉘앙스로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합의 메시지를 하고 있고 뭐 자꾸 소통하겠다. 뭐 좀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다 되죠.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말로는 다 했죠. 뭐 야당을 말은 다 했죠. 예. 존중하고 무슨 뭐 근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정치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치 구조가 어렵다.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될 텐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도부가 나오기가 지금 힘들어요. 송원석 나왔잖아요. 참여 예. 누군가 다 잘해보려고 하죠. 새가 되면 다 담배 끌려고 다 하지. 예. 담배 끌 수 있습니까? 피는 사람들은 작심 삼일이에요. 아 구조적으로 그렇다. 네. 예. 교수님.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영교냐 김병기냐 누구도 예측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예. 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원내대표였죠. 그런데 국힘의 경우에는 송원석 의원이 되느냐 김성환 의원이 되느냐는 저는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향방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결과였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과반 이상 106표 중에 60표를 얻은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가 대단히 어려워지겠구나. 결국 얼굴만 바뀐 친윤당의 모습을 가지고 무슨 변화와 혁신을 예상할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 그 친윤당과 민주당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잘해보려고 한들 가능할까? 대통령이 다 껴안으려고 해도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성환 의원이 30표밖에 얻지 못했지만 그게 범친한 게 아니겠습니까?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야가 좀 협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얼굴만 바뀐 친윤당과의 협치는 어려운 원내대표. 네. 저는 우리 김 교수님 주장에 반대해요. 예. 제가 누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김성원이가 되면 협치가 되고 반대로 송원석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차는 아니고 그런 차 그 정도면 우리 한국 정치가 벌써 G7이 아니라 G2가 되죠. 그럼 정치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근데 얘기죠? 항상 구조와 행위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구조에 좀 뭐 문제와 그 어쩔 수 없는 뭐 거는 있겠지만 그 구조를 뛰어넘는 행위자의 역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위자가 사실 그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행위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 구조를 벗어나서 뭐 둘이 너무 협치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위기의 상황에 국민들을 우선에 둔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협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계속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수님도 구조적으로는 협치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으신 거네요. 구조적으로 협치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뭐 하나의 뭐 이 당처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의를 위해서 서로 협치를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의 송원석 대표 체제로 불가능할 거다. 당장 뭐 김용태 그 개혁안부터 이제 그 수표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런 것부터 시작했을 때 개혁할 수 없는 당과 민주당이 뭔가 미래를 위한 얘기를 순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거나 지금 뭐 김성원 의원이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된 상황에서 뭐 구조적이든 행위적이든 협치는 이루어지기 어렵까 보는 거는 뭐 같으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구조와 행위는 참 재밌는 주제예요. 정치 사회과학계에서는 정치의 사회과학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학파가 만들어질 정도로 중요한 논쟁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액터 그러니까 행위자의 역량을 높게 평가 안 해요.
예. 어쨌거나 지금 양 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됐지만 대한민국의 협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금이라도 협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최소한의 협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이제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한 또 인사청문회 뭐 이런 데서 뭐 국민의힘 총 공세 펼리고 이 문제 역시 뭐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네요. 뭐 협치는커녕 뭐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재현되겠네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총력을 다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미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막장 드라마를 찍으려고 하는구나,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구나,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소환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나라에서 가능한 것인지 청문회로 지금의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망신을 주겠다.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정권 초기에 물론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은 해야 될 겁니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수준이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세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해명이든 변명이든 그걸 풀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로 뭔가 지금의 정부에 큰 흠집을 내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예, 평화님 이런 상황에서 뭐 최소한 협치가 되겠어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제 협치의 문제는 아니고 협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표결을 할 문제죠. 표결을 할 문제인데 방금 김홍기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조금 옹색하죠, 그죠? 이혼을 한 전 부인을 불러가지고 어디라고 부릅니까 거기를 이게. 저는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 전 부인이 논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불러내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를 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는 아픈 상처인데 그 상처를 후집어가지고 이 사람이 전 부인이라고 그걸 국회에서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그 내부적으로도 아마 조율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똑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이 많아서 팩트를 알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인사청문회 뭐 다음 주에 하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저는 꼼꼼하게 봐서 정말 차질이 안 되면은 국민이면 단호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뭐 국회 의석수상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고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데 물러난다. 그것이 협치의 정신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최소한 협치의 모습이라는 거네요. 그것이 최소한 협치의 모습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면은 그럼 윤석열 때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틀간에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나 뭐 이번 양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된 상황에서 협치를 이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시험대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맞불쇼 양당의 원내대표 선출 협치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4부에서 마저 못한 말씀 한 말씀씩 어떻게 협치를 일어나야 될지 산적한 과제를 뭘 풀어내야 될지 얘기 듣고 다음 주제 이재명 대통령의 G7 순방 기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